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남녀 동일 임금 지불안에 서명했습니다. 국가별 영주권 쿼터 폐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유명인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시가 학교 인근의 과속 감시 카메라 추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마약왕 구스만에게 종신형이 구형되고 127억 달러의 재산 몰수가 포함됐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여자축구 월드컵 우승 환영식 자리에서 남녀 임금 동일 지불안에 서명하고 이를 어기는 회사는 뉴욕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맨하탄을 뒤덮은 색종이 환영 퍼레이드에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여자 축구팀의 공적을 치하하면서 남녀 축구 선수들의 연봉에도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세계축구협회인 FIFA에게 이번 남녀 임금 동일 지불안이 시행된다면 동일 경력의 경우 남녀 선수에게 차별 임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뉴욕에서의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임금 지불에서 성차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동일한 경력으로 동일한 근무를 한다면 여성 고용인에게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제안을 넘어 법적 효력을 갖고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동일 경력의 동일 업무 시 임금 차별을 하는 회사들을 향한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돼 있는 연간 이민 비자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이 10일 연방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65표, 반대 65표로 통과됐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 마이크 리 의원이 고급 인력 이민자 공정대우 법안을 발의하고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공동 발의자는 34명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영주권 신청자의 대기 기간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별 쿼터가 철폐 확대되면 우선 일자가 빠른 국가인 인도, 멕시코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 우선 일자가 대폭 후퇴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법이 제정된다면 2019-2020 회계 연도부터 시행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유명인 43위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 황선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브스는 10일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 엔터테이너 100명 순위에서 지난해 5,700만 달러를 벌여들인 BTS가 배우 브래들리 쿠퍼와 함께 공동 43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이밴드와 K-팝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BTS는 Love Yourself 3부작 앨범으로 판매 신기록을 세운 동시에 월드 투어 Love Yourself, 월드 스타디움 투어 Love Yourself, Speak Yourself를 통해 거액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1위는 1억 8,500만 달러를 벌여들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차지했으며 2위는 미국의 유명 모델이자 화장품 사업가인 카일리 제너, 3위는 미국 힙합 가수 카니에 웨스트가 차지했으며 세계적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는 4위에 올랐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뉴욕시는 공식적으로 학교 인근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의 추적 시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주는 금년 초 뉴욕시 학교 인근 지역에 수백 개의 과속 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 시간도 늘리겠다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우선 과속 감시 카메라의 추적 운영 시간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늘리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이달 들어 뉴욕시는 750개를 학교 인근 지역 속도 감시 카메라로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학교 인근 지역에 140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인근 지역에서 과속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50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받고 있는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에 대해 미 검찰이 종신형에 더해 막대한 자산 몰수도 요구했습니다. 양준하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구스만이 수백 톤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했다며 종신형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피고가 무자비하고 잔혹한 카르텔 마약 밀매 조직의 두목임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스만이 2016년 체포될 때까지 최소 코카인 120만 킬로그램과 마리화나 4만 9천 킬로그램, 헤로인 200킬로그램 그리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미국에 들여오거나 들여오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추후 피해자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배상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앞서 검찰은 구스만의 재산을 127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 원 규모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습니다. 땅딸보라는 의미의 엘 차포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구스만은 미국으로 마약을 밀매한 혐의 외에도 살인 그리고 돈 세탁 등의 범죄와도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이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증이나 소셜번호 등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가 인터뷰의 과정에서 들통나 영주권이 거부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인 이모 씨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미 중부 지역에 거주하며 브로커를 통해 타주 운전면허증과 세금 보고를 위한 소셜번호를 취득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적발돼 현장에서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은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을 방문했다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하자 바로 체포됐다며 허위 서류 제출이 영주권 서류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인 영주권 대기자들 가운데 비자 신분을 유지하거나 불법 체류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허위 서류를 발급받는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 적발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5년 이내에 허위 서류가 발각되면 추방 재판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 2015년 I-20 사기 혐의로 이민당국에 적발 기소됐던 한인타운 소재, 문제가 된 어학원에 재학하면서 I-20를 받은 기록이 있는 한인 및 동반 가족들 모두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이 사실이 걸림돌이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 기소 중지된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다 영주권을 신청했던 한인들이 추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지난 1992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여성 28명과 함께 파티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출신의 사업가 조지 호우라니는 뉴욕타임스에 지난 1992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캘린더걸 대회를 진행했고 28명의 여성이 참여했다고 전하면서 유일한 게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은 수십 년간 정기적으로 교류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두 사람이 막연한 관계였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02년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앱스타인은 멋진 사람, 같이 어울리면 정말 재밌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되자 최근 오래전에 그와 사이가 틀어졌고 15년 동안 그와 말을 하지 않았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앱스타인은 2002년에서 2005년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20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소형차 비틀이 10일 멕시코 푸에블라 공장에서 마지막 생산을 끝으로 단종됐습니다. 고마워 비틀이라고 적힌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공장 임직원들은 이날 마지막 비틀이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순간 폭죽을 터뜨리고 큰 박수를 보내며 시대를 풍미했던 자동차를 기념했습니다.
폭스바겐 멕시코의 슈테펜 라이헤 최고 경영자는 오늘이 마지막 날로 다양한 감정이 떠오른다며 가슴 벅차했습니다. 딱정벌레를 닮은 외형의 비틀은 1930년대 나치 지도자였던 히틀러가 국민차 생산을 지시하면서 창립된 폭스바겐의 대표작으로 1938년부터 생산됐습니다. 2차 대전 후 독일 재건의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해온 비틀은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1968년에만 미국 시장에서 56만 3,500대가 팔리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퀸즈 플러싱에 있는 주택 세입자가 집에 불을 질러 6살의 여자아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수요일 오후 4시 10분경 엘름허스트 24번가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이 주택 세입자인 24살의 데이비드 누네즈가 주방에 가솔린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불을 지른 데이비드와 6살짜리 여자아이 등 3명이 화상을 입고 숨졌고 부상자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집주인이 최근 데이비드에게 퇴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보복 방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LA에 있는 CHA 난임센터에서 체외 수정으로 아이를 낳으려다 타인종 쌍둥이를 출산해 피해를 입은 부부가 한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들 부부가 출산한 쌍둥이의 친부모로 밝혀진 애니 메뉴키안 부부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밝혀졌습니다. 애니 메뉴키안 부부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퀸즈 플러싱에 사는 한인 부부가 출산한 쌍둥이 중 한 명이 자신의 아이로 판명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LA에 본사를 둔 CHA 난임센터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한인 부부는 2012년 결혼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CHA 난임센터에서 인공수술을 받고 지난 3월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는데 두 아이 모두 아시안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퀸즈 잭슨 하이츠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며 난동을 부리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아이를 납치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잭슨 하이츠에 있는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생후 1개월짜리 아이를 빼앗아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뉴욕주의 채무자 1인당 학자금 융자 빚 규모가 10년 만에 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 크레인스 뉴욕이 학자금 정보업체인 랜드에듀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7년 평균 22,699달러에서 2017년 38,899달러로 총 36%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보스턴에서 독립기념일을 포함한 5일간 모두 17건의 총격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시 시장은 범죄 추방 걷기 캠페인을 벌인 가운데 총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창업 환경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세계적인 경제 도시의 이미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금융 정보 사이트 월렛허브가 최근 발표한 창업하기 좋은 주 순위에 따르면 뉴욕은 전국 42위, 뉴저지는 전국 49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점 만점에 뉴욕은 42.25점, 뉴저지는 36.42점으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흔히 치매를 일으키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고령자가 알츠하이머병에 더 쉽게 걸리는 이유를 독일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추정되는 타우 단백질이 뇌 조직에 더 빨리 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연구는 독일의 퇴행성 신경질환센터와 하버드대 의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에서 제7회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앤드류 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뵙습니다. 이제 우리 장학생을 7회 모집하면서 모집 자격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3부터 대학생들 네.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모든 퀄리피케이션은 웹사이트 다 있지만 네. 뭐 에세이, 뭐 트랜스크립트,
뭐 그렇게 힘들지 않고 젊은 애들은 뭐 다 그거 잘할 거니까. 그리고 에세이가 네. 좀 우리가 중요하게 뽑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는 대학교가 아니니까 네. 그런 학생을 우리가 모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대학교도 홀리스틱한 사람, 네. 사람이 좀 멋있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뽑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0불, 3,000불이 뭐 비싼 대학교에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여기서 좀 자식이 좀 텔레비 보고 있으면 네. 빨리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좀 이거 좀 어플라이 하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합니다. 웹사이트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간단해요. 그러니까 andrewparkfoundation.org, 네. andrewparkfoundation.org 거기 들어가면 다 모든 인포메이션이 있고 또 만약에 그거 힘들면 우리 사무실 전화분도 많아요. 아, 네. 앤드류 박 뭐 강력한 변호사 번호 많이 아니까 네. 뭐 그거를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잘 도와드릴 수 있고요. 네, 장학생의 대학생까지라고 하셨는데 뭐 대학 뭐 졸업생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대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예, 그리고 뭐 유학생들도 네. 어플라이 했고 네. 뭐 여러 가지 나이도 뭐 중요. 어떤 분은 NYU에서 무용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유학생이었고 나이는 30 중반.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꼭 근데 그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서류는 지금 몇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랜스크립트 넣어야 되고 네. 에세이 넣어야 되고 레코멘데이션 넣고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집 기간이 7월 말까지 되니까 네. 한 몇 주 더 남았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앤드류박이 다 뽑으면 또 큰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조카도 넣었지만 안 뽑힐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왜? 굉장히 원칙적으로 네.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내 아들 넣어도 못 뽑힐 수가 있는 그런 네. 왜냐면 친구들이 내가 내 친구 내 아들 넣을 건데 어떨 거야? 아니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하게. 네.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의원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뽑을 겁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선발 자격 요건 중에서 가장 이렇게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에세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이거 치 노트 주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죠. 에세이가 중요하겠죠. 아,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특별히 이번 주제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역사 선구자로 생각하는 네. 사람. 왜 이 사람을 선구자로 생각하냐.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분의 어떤 사람을 뽑는가가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네. 왜 그 이유? 그러니까 그거의 속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 그것이 더 기대되고 네. 또 이거를 제가 외국 시장에 네, 네. 또 앤드류박 재단을 우리가 좀 선정을 네. 하니 외국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숙제 줬으니 네.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미국 공중파 라디오 AM 710을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많은 좀 홍보가 그렇죠. 되고 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 6개월이 됐고 아, 네. every Saturday 7시 저녁부터 1시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앤드류박이 지금 외국 시장에 나가니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되더라고. 네.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때 네. 제가 그 큰 보험회사 네. 내가 전화 왔는데 나한테 라디오에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라디오 나갔으면 알 수가 없는데 자기가 운전하다가 내 목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네가 또 이런 데 나왔니?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해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게 미국이 너는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아니라 네. 전문가로서 잘하면 성공이 되고 다 그 사람을 보는 세상이 조금씩 아직 완벽한 건 아니고 인종차별도 있고 상처받는 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진짜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큰 라디오 스테이션이 거기 있는 매니저가 나를 만나면서 너 한국 사람인 거 알아. 그거 일단 숨기지도 말고 네. 그냥 완벽하게 네가 한국 사람이라면 하면서 이 라디오 스테이션을 하라고.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장학생 제출 이제 모집하는데 제출 서류를 제가 보니까 자기소개서 그리고 2명의 추천서, 학업 성적 및 재학 증명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에세이 5가지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 학생분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대학교까지 넣은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굉장히 쉽게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인사에 잘 되는 분도 많으니까 네. 좀 더 이런 재단들이
한번 더 생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글도 뭐 가능한가요? 어떻게 한글도 되는 거예요? 가능하고 영어도 가능하고 아, 그렇죠. 특별히 그렇군요. 외국 사람들은 네. 영어로 써야 되니까. 네, 그 한글도 외국 가능하다. 사람이 한국말로 쓴다? 네. 와우, 걔는 뽑혔을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힌트를 요즘에 혹시 뭐냐, 모릅니다. 구글 트랜슬레이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요즘에 K-팝에 어떤 유명세가 있어서요. 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외국 사람이 한국말로 에세이 넣었다? 네, 그냥 당연히 뽑히는 거죠.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라디오를 다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동을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제 기본 일은 변호사고 네.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엔주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밑에 지금 변호사만 14명이고요. 모든 스태프 합치면 네. 30명이에요. 지금 30명이 지금 이 교통사고로 우리가 좀 일을 하고 있고 더 좋은 거는 한국 사람만 하는 그런 러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떳떳하게 무슨 나라 사람이라도 교통사고 나면 도와주는 거고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외국 시장을 도전하면서 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국 시장 떠날 수 어우,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네. 말이야 또 좋아할 분도 있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았던 이제 학생들에게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 학생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장학금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돈 받는 것과 네. 남한테 네가 좋은 학생이라는 거를 너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게 그게 장학금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많은 좋은 분들이 뽑혀가지고 네. 올해 7회 엔주박 장학 그 재단이 네.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바쁘신 와중에.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앤드류 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목요일 저녁 보내시고 저는 금요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